600억 전통주 규모 중에서 막걸리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30%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걸리 시장이나 전통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막걸리와 이제 우리술을 만드는 양조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나루생 막걸리라는 막걸리와 표문 막걸리라는 막걸리, 이렇게 막걸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술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맥주, 소주, 흔히 먹던 그런 술들도 많이 먹고 뭐 위스키, 와인, 다양한 주종들을 많이 즐겼어요. 그러던 와중에 전통주를 접하고 굉장히 좋은 술들이 많구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뭐 저렴한 술, 대학교 때 많이 먹어서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술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되게 안타깝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능력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좀 유의미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통주 중에서 왜 하필 막걸리죠? 전통주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거는 막걸리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거를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겠다 생각돼서 막걸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뭔가요? 고두밥을 만들려고 쌀을 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지 않으면은 쌀이 잘 안 익어가지고 지금 다 쪄진 쌀 온도가 80도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기계를 타고 가면서 이제 30도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식은 밥이 바로 이제 발효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쌀을 식히는 과정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는 발효실이고요. 쌀이 이제 일로 들어가서 발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발효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요. 첫 번째 작업은 끝났고 네. 이제 물을 이제 조금 더 투입하고 이제 이 밥을 넣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담금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1차 담금이 끝난 발효주에 이제 물을 이제 추가로 더 가수를 해서 이제 술 양을 늘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병실이고 다된 원주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이 제동 탱크에 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회사 설립 이후에 이 사업의 성장 규모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만 3년쯤 이제 돼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9년 6월에 나루생 막걸리 6도 제품을 첫 출시를 하게 되었고, 첫 해 대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주류 시장의 규모, 그리고 그중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 전체 주류 출고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걸리가 5% 차지하고 있는데 4,500억 정도 되고, 하지만 전통주의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2020년 기준으로 6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600억 전통주 규모 중에서 막걸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 막걸리 업체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맛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표 상품인 나루생 막걸리는 탄산감이 굉장히 없는 술이고요. 목 넘김이 좋은, 그리고 원재료인 쌀에서 나오는 단맛을 강조한 그런 술입니다. 대부분 막걸리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탄산이 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술을 드셔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강서구에서 그 재배되는 경복궁쌀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쌀을 100%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루생 막걸리나 한강주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 있어서는 일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인 쌀에서 나오는 단맛만 최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또 탄산감이 없으면 막걸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탄산이 없는 술을 개발을 하고 출시하게 된 그 계기는 과양주를 교육을 받고 고문원 속에는 그 제조법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탄산감이 없고 단맛이 높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술들이 일반적인 모습들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고문원 속의 조선시대나 그 이전이나 탄산을 과연 즐겼을까? 그것보다는 목넘김과 쌀에서 나오는 단맛과 이런 것들 더 즐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현대에 맞게끔 단맛도 조금 줄이고
텍스처도 더 부드럽게 가고 탄산 없는 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나루 생막걸리를 출시하게 됐고요. 전통주에 좀 관심이 많고 예전에 집에서 만들었던 술들을 드셔보셨던 분들은 너무 괜찮은 술이 이제 나왔다. 일반적인 막걸리에 익숙해 하셨던 분들은 밍밍하다, 탄산 빠진 맛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는데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균의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청결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두밥이 잘 쪄져야지 맛있는 술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몇 시간씩 하고 계신 거예요? 밥 푸는 거를? 저 지금 한 2시간째 이제 한 15분마다 계속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기서 삽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막걸리를 양조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막걸리 주질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을 추구하는 술이잖아요. 항상 일정한 맛을 최대한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걸리라는 게 사실 발효주다 보니까 외부 온도, 또 내부 발효 온도, 원재료 상태, 배합,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한 탱크가 한 빈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엄청 까다롭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발효하고 발효 기간 내내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는지 항상 실험을 통해서 그 맛 기준을 잡아가고 있고요. 핵심은 맛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작성하시는 건가요? 이게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기나 발효조 안의 내부 온도, 물을 추가로 가수했을 때 그 가수 온도랑 쌀 온도도 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만 틀어져도 네. 막걸리 맛이 많이 바뀌나요? 네, 많이 바뀌어요. 외기를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발효조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한강주조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과거의 화려한 문화를 현재에 맞게끔 소개를 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게 저희의 목표와 비전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술도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술과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의 이제 지향점이고 목표입니다. 막걸리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걸리 시장이나 전통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거나 유행을 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년, 18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힙의 아이콘 성수동에서 트렌디하게 막걸리를 주조하고 있는 한강주조를 만나보았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주류 도전이 다양한 주류를 탄생시키고 그 덕분에 술맛도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습니다. 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인 술꾼 도시 여자들의 제작, 젊은이들을 겨냥한 힙한 전통주인 박재범의 원소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인해 주류 시장은 쉴 틈 없이 성장 중이죠. 예시로 하이트 진로는 단순 소주 수출액만으로 작년 대비 36.3% 성장한 1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죠. 이처럼 주류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술 적당히 드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시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